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 11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뉴욕 한인회는 제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차세대 한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높아진 한인 커뮤니티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과 뉴욕 한인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어제 맨해튼 지그필드 볼룸에서 개최했습니다. 한인 500여 명이 함께한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하와이의 첫 발을 디디면서 시작된 한인 이민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지난 한 해 동안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한 한인들을 함께 격려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새로운 60주년을 맞이하는 한인회의 성장을 위해 세대 간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한인 사회를 일구신 각계각층의 어른들께서 참석을 해주셨고, 또 지금 2세 주류 사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또 2세들도 같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1세와 2세가 같이 힘을 합해서 강력한 한인 사회를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터전의 비전을 보여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원삼 총영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미주 한인 동포들은 모국의 국권 회복과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온 한국의 자랑이라며 미주 한인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한미 양국의 우정을 이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한인상 시상식에서는 특목고 입시 폐지 철회 운동에 앞장섰던 김수영 스타이브슨트고 동문회장, 뉴저지 아시안 여성 기독교 협회를 창립한 장하인 박사, 뉴욕 아시안 변호사 협회장을 역임한 수잔신 변호사, 그리고 뉴욕 한인 직능담체 협의회 김선엽 의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도 한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29대 한인회장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뉴저지 한인회 손한익 회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오늘 티넥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117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겸한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손한익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고 뉴저지 한인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손한익 신임 회장은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차세대 이사를 영입해 한인회 구조를 개편하고 직능 분야별 한인 단체들과 협업해 한인 동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흩어진 한인의 영역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소외된 한인을 구제하고 전체 한인의 위상을 높여 권익을 신장을 꾀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에게 살기 좋은 뉴저지로 인식이 확산될 경우 많은 한인들이 뉴저지로 유입될 것입니다. 전임 박은림 회장은 지난 5년간 뉴저지 한인 회장으로서 한인 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퇴임 후에도 뉴저지 한인회를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회장과 모든 관계된 임원 이사들께서는 앞으로 45년 뉴저지 한인의 역사가 미래 100년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장원삼 뉴욕 총영사와 존 호건 버겐카운티 클럭 등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 그리고 주민 1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해 손한익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 상원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양국이 외교 안보와 경제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연방의회 홈페이지와 외교가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8일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의 기여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는 한미 양국이 공유된 전략적 이익을 토대로 포괄적인 동맹 관계를 누리고 있으며 국제 평화와 안보, 경제, 번영과 법의 지배를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양국 간의 외교,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의 지배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됐고 지난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가 2021년 독립기념관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21년 독립운동을 벌인 한인들의 뜻을 모아 설립한 뉴욕 한인교회는 미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도 불려왔는데요. 한국 국가보훈처가 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독립기념관 개관에 더 탄력이 붙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가 한국 국가보훈처로부터 2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앞에서 100여 년간 역사적인 자리를 지켜온 뉴욕 한인교회는 한국 정부의 이번 지원금으로 독립기념관 개관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 내 독립기념관은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교회는 UMC 교단 소속으로 1921년 4월 18일 독립운동을 벌인 한인들이 뜻을 모아 설립했습니다. 당시 이 교회 3, 4층은 서재필, 조병옥, 이승만, 김환란 박사 등이 머물며 독립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부터는 교회 정문과 4개 층의 전체 안면 외벽 공사의 재건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교회 건물 개보수 공사는 오는 3월경 완성됩니다. 이용보 담임 목사는 그동안 뉴욕 한인교회 건물이 미주 독립운동의 본거지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 꾸준히 알려왔다며 마침내 한국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앞으로 뉴욕 한인교회 산하 비영리재단으로 등록된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올해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뉴욕 초경사관이 올해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금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하고 재외선거 신고와 신청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순회 접수,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공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 뉴욕 한인회 또는 뉴저지 한인회나 KCS 한인봉사센터 등을 방문해서 양식을 작성하면 공관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 지 8주가량이 지난 13일 기준 재외선거 신고 신청을 마친 유권자는 2,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576명이 늘어났지만 뉴욕 이런 5개 주의 예상 선거권자 수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센서스국이 2020 인구 센서스 공식 광고를 발표하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TV 광고는 영어와 한국어 등 13개 언어로 제작됐는데요. 아빠와 딸이 대화를 통해 센서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오는 4월 1일 실시되는 2020 센서스 인구 조사에 앞서 어제 워싱턴 DC에서는 센서스국과 각 지역별 언어별 커뮤니케이션 팀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이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13개 언어로
미 전역에 제공되는 1,000여 개의 인구 조사 관련 광고가 공개됐습니다. 센서스국이 선보인 광고는 어제부터 TV, 라디오, 빌보드, 버스 정류장,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습니다. 60초와 30초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한국어 TV 광고는 한인 부녀가 대화를 통해 센서스 인구 조사 참여로 주민과 커뮤니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하며 인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센서스국은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라는 슬로건과 함께 집계가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000개의 센서스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200여 개의 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센서스 참여가 각 커뮤니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해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 조사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장이 발송되며 이때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총 4차례의 우편이 발송되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센서스국 직원의 방문으로 인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민당국이 영주권 등 이민 문서 배송 시 반드시 당사자가 이민 서류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영주권과 노동허가증 등 중요 이민 서류의 배송 방법을 일반 우편이 아닌 서명 확인 제한 배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이민 서류를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서명하도록 하는 등기 배송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편 배달원은 수령인이 없거나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도로 가져가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부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여권이 없는 불체자 등은 이민 문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민국은 2018년부터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영주권을 60일 이내에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경우 파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대해 이민변호사협회는 영주권 등이 배송되는 날짜에 집에 있을 수 없는 이민자들은 영주권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불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대신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이를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가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추방 재판 이민자의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배를 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 매체 로닷컴은 브래드 홀맨 뉴욕주 상원 의원과 카탈리나 크루즈 뉴욕주 하원 의원이 추방 위기의 이민자에게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표 허용 법안을 15일 주 상하원에 각각 상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추방 직면 이민자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 1인 기준 12,490달러의 200%를 넘지 않을 경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가 제공됩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 등으로 추방 직면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에 국한되는 제한이 있어서 새 법안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홀맨 주 상원 의원은 추방 케이스의 경우 변호사의 유무가 재판의 승패를 좌우한다며 변호사가 있는 이민자의 78%는 승소하지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승소 확률은 15%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현재 연방법상 형사재판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변호사 선임권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추방재판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회계연도 말쯤 뉴욕주 변호사협회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 등 이민자 단체들도 법안 추진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뉴욕주에서 그린라이트법이 시행되면서 방문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라 차량국이 업무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뉴욕시와 락랜드, 웨체스터 카운티, 롱아일랜드, 나스와 서포 카운티의 모든 DMV 사무실이 이전 업무 시간보다 1시간 빠른
오전 7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또 맨하탄 미드타운과 퀸즈 자마이카, 브루클린 애틀란틱 애비뉴, 나소 카운티 가든시리, 서포 카운티 에드포드, 락클랜드 웨스트 해버 스트로우, 웨스트 체스터 용커스 등 7개 사무실은 토요일에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